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머리를 감고 사무실에 나왔더니 녹음하시는 박 PD가 깜짝 놀라네요. 강사가 바뀐 줄 알았대요. 그래도 젊어 보인다 하니까 좋긴 하는데 립 서비스지 뭐. 아니라고? 자, 오늘은 착오를 보시겠습니다. 착오는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땅값이 오를 것으로 알고 사는데 내린다든지, 주식값이 오를 줄 알고 사는데 내린다든지, 요즘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부과하니까 세금이 너무 많이 부과될 것으로 알고 팔았더니 또 부동산세가 오르기도 하고요. 강남 땅값을 잡으니까 강북이 오르고, 강북 땅값을 잡으면 또 주변이 오르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착오는 그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조문이고요. 우리가 이미 배웠던 비진입 표시하고 허위 표시하고 비교되죠. 비진입 표시는 표의자가 마음속에 진위가 아님을 알고 하되 상대방은 주로 모르는 경우를 위한 것이고요. 허위 표시는 서로 짠 겁니다. 지금 배우게 될 109조의 착오는 말한 사람이 그 결과나 내용을 모르고 하는 것입니다. 착오, 착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자,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109조. 착오는 109조에 규정되어 있고, 의사표시는 법률의 내용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 부분 착오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소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중요 부분 착오 플러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고, 이 착오를 취소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는 효과를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자,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조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조문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고 시험에 나올 만한 조문은 제가 다 교재 속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전을 따로 보실 필요 없고, 교과서를 보실 때 교과서 내에 들어있는 법전을 보시고 제 요약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조문이 나올 때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 부분 착오,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그리고 취소한다 하더라도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상대적 취소가 되겠습니다. 취소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절대적, 상대적. 우리가 무효 두 가지 있다 기억하시나요? 무효,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죠. 상대적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효과 주장하지 못하죠. 얘가 뭐가 있다고 그랬나요? 비진입 표시가 예외적 무효인 경우 107조, 그리고 허위 표시 무효 둘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무효 두 가지만 외우시고 절대적 무효는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취소의 경우는요, 절대적 취소, 상대적 취소는 있는데, 그런데 경우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일상생활에 쓰는 말대로 무효다, 취소다, 물리자,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취소의 경우가 무지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다 해놨지만 취소는 제착사강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제한능력 배웠죠? 미한성,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자,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착오, 다음 시간에 배울 사기강박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가지를 또 둘로 나눠가지고 보시죠. 제한능력 취소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적 취소. 다시 말해서 미성년자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선의 상대방에도 효과 주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배우게 될 착오, 사기강박 같은 경우는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하지 못한다.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요? 상대적 취소를 합니다. 특히 무효와 달리 취소는 네 가지밖에 없다는 거, 물론 혼인 사기 취소 마냥 가족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배우는 시험 범위에서는 자, 취소가 네 가지밖에 없다. 첫 번째, 제한능력, 절대적 취소,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고요. 나머지 세 가지, 착오, 사기강박, 상대적 취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무효의 경우는
상대적 무효를 두 가지 외우시면 되지만요. 취소는 네 가지를 다 외워야 됩니다. 재착사가, 재착사. 다시 한번. 자, 제한능력 취소는 미성년자, 피안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19세 미만, 사무처리 능력 부족,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 결여된 자. 상대적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109주의 착오, 110주의 사회강박이 있다는 거. 자, 취소 사유는 크게 네 가지. 재착사가, 재착사 않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소는 아무 때나 취소하지 못하고 저 재착상 사유가 있는 경우만 취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효와 취소의 구별과 취소의 구체적 효과는 나중에 대리를 배우고 난 이후에 따로 배우게 됩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착오는 착각하는 겁니다. 착각. 모르고 내가 땅을 샀는데 땅값이 떨어질 줄 모르고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오를 줄 모르고 하는 거죠. 이것이 모르고,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모르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불리하니까 취소하고 싶을 때 쓰는 개념인데, 이 취소의 경우는 아무 때나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표의자가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한다. 종류는 그게 여기서 보시다시피 유형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네 가지고요. 표시상 착오, 내용 착오, 법률 착오, 표시기관 착오. 표시상 착오는 쉽습니다. 500만 원으로 쓴다는 것을 50만 원 썼다든지 69만 원으로 쓸 것을 96 쓰는 경우, 이런 것이 표시상의 착오입니다. 내용 착오도 굉장히 많죠. 한 평이 3.3제곱미터인데 한 평을 1제곱미터로 알았다든지, 우리가 100kg가 쌀 한 가문 줄 알았더니 80kg, 이런 것이 내용의 착오이죠. 법률 착오는 굉장히 많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표시기관 착오와 전달기관의 착오의 구별이 중요합니다. 표시기관은 타자수 오타죠. 표시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배우기 때문에 타자라는 개념이 없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타자를 따로 배웠습니다. 컴퓨터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타자 1급, 2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요즘은 표시기관, 여비서가 또는 부하직원이 오타낸 경우죠. 잘못 보냈습니다. 그건 착오를 봅니다. 이에 반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거. 자, 전달기관의 착오죠.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를 전달한 자가 타인에게 잘못 준 경우, 대표적인 것이 집배원이 배달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착오가 아니라 의사표시 부도달의 문제라는 것도 중요하죠. 다시 한번. 표시상 착오, 내용 착오, 법률 착오,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다. 그러나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이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자, 헷갈리지 마시고, 표시기관은 타자수 오타다. 전달기관은 집배원 아저씨가 편지를 다른 집에 잘못 갖다 줬다. 그 경우는 착오가 아니라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시험에 다음 중 착오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전달기관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자, 표시기관의 착오는 착오이지만 전달기관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동기착오 있죠. 동기착오. 동기가 잘못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동기불법. 칼을 샀다? 집을 구했다? 근데 산 원인이 무엇이냐? 살인 목적이냐? 도박 목적이냐? 그것이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이 알면 불법 행위로서 무효된다고 그랬죠. 비슷합니다. 동기. 어떤 계약을 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에 착각한 거, 동기착오를 다른 말로 연유의 착오로도 합니다. 연유의 착오 써있죠. 연유가 무엇이냐? 연유의 착오. 요즘 잘 쓰진 않는 말이지만 연유의 착오와 동기의 착오는 같은 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왔죠. 의사표시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런 건 엄청 많습니다. 이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는 한, 또는 표시되고 상대방이 인식하지 않는 한 착오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기착오는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기착오는. 그래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만 문제된다.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인식해야 되지, 동기가 표시되지 않고 상대방이 모른다 그러면 착오로 볼 수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또는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속 생각을 모른다고 했죠.
자, 동기착오는 착오가 아니죠. 그러나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인식 안 경험한 문제되지만 특히 아주 시험에 잘 출제되는 거. 자, 동기는 표시로족까지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자, 동기는 표시로족하고 합의하자로 된다. 다시 말해서 동기를 계약서에 따로 쓸 필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동기착오는 내가 왜 땅을 사는지, 집을 파는지, 건물을 사는지, 자, 동기를 표시하면 족하고 그 동기 내용이 합의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러한 예외적으로 상대방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 경우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아는 경우, 인식하는 경우만 착오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착오는 표시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좀 쉬었다 계속 나도록 하겠습니다.